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토요일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장 주변에 심어진 나무 다듬기 그리고 또 가지치기 이런 것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어,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뚝뚝 떨어지더니 지금은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위로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다쳤습니다. 빨간 테이프는 택배 포장할 때 쓰는 이 테이프로 우선 지혈을 하고 처리를 했더니 뭐 잘 되고 지금 이렇게 예, 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또 안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즘은 이제 실내 작업도 필요하고 바깥에서 또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봄을 맞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다 개화가 돼서 거의 질 때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홍천에서는 이제 벚꽃과 또 봄꽃, 개나리 이런 것들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지편에 있는 곳은 뭐 만개를 했을 것이고 또 그늘진 곳에는 주말이 넘어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쯤 아마 개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건너편을 보니까 버드나무 잎이 이제 푸릇푸릇하게 올라오고 또 다른 풀도 이제 푸릇푸릇해 보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뭐 저것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일하고 바깥에 나가서 또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요새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뭐 비가 와서 또 이야기 시간을 조금 만들었는데요. 치아가 좋지 않으면 무엇도 맛을 못 느끼고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봄엔가 이렇게 봤던 이제 한 2년 선배인데, 그냥 담배를 아주 엄청 많이 펴요. 근데 그래서요. 형, 담배 좀 그만 펴. 그건 뭐 좋다고 그렇게 자꾸 피지? 그랬더니, 아이고, 끊기 힘들어.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선배 집을 갔어요. 뭐,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좀 이야기도 하고 좀 차 한잔 하려고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형은, 담배를 아주 그냥 콜록거리면서도 계속 피더라고요. 하루에 몇 갑 펴요? 그랬더니, 세 갑, 네 갑 피지. 된 거예요. 근데 담배도 왜 싼 거 있잖아요. 농사 짓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좋은 담배도 아니고 그냥 뭐 담배가 좋은 게 뭐 특별하게 있겠어요. 그냥 싼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그냥 옆에만 가면 아주 담배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좋은데 농사철이 그래서 활동을 할 그런 시즌인데 그냥 농사 짓는데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좀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담배를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형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옥수수 나올 때인데 7월 한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옥수수 삶는데 옥수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자랐기 때문에 옥수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 왜 형 옥수수 안 먹어? 그랬더니 치아가 없어서 못 먹는데 아니 이거 있는데 그랬더니 아이 틀리야 되는 거예요. 틀리한 분이 옥수수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지만은 담배는 특히 안 좋은데 그분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나이가 많다 적다에 관계없이 그 암에 걸린다든지 건강이 악화돼서 빨리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이 되게 되면은 이 환절기라고 그러잖아요. 막 그 따뜻한 기온과 찬 기온이 이렇게 만났다 또 다시
불규칙한 그런 일기를 보이는데, 이때쯤이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나 질병으로 앓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에, 무엇이든지 한번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치 않으면 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이제 손가락 하나를 살짝 칼로 이렇게 베었는데, 아구 한 1cm, 한 8mm 정도밖에 안 비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육체는 오른쪽과 왼쪽 두 개가 같이 있어서 항상 같이 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불편함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눈도 그렇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질병으로 안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보는 게. 그리고 귀도 역시 이쪽이 잘 들리고 이쪽이 잘 안 들린다면은 불편할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쪽 귀가 좀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로하고 그랬더니 이제 귀가 이제 이명이 있어서 좀 듣는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귀가 한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쪽 방향에서 말을 하는 소리를 조금 떨어져서 하게 되면 잘 못 들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잘 못 들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하는 말은 저쪽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봐야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봄철에 이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심어놓고 그냥 길러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농작물이 있고, 또 정성을 다해서 농작물을 길러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정성을 다해서 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심어놓고 대충 넘어갔는데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 없이 잘 자라서 좋은 수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활동을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있는 일을 그냥 거두고 줄이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살다 보면 욕심도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했던 일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잠시 이제 다른 이웃 농가를 가봤더니 두 분이 그냥 농사일에 그냥 풍부하게 움직여요. 그 두 농가를 가봤는데 한쪽에는 피곤해서 몸살이 나서 하루 일을 못했습니다. 그저께는 이제 제가 갔을 때 몸살이 나서 일을 못했어요. 어제 가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좀 약 먹고 좀 쉬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농가에서 가봤더니 거기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 괜찮아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농장 그 주변이고 뭐 모든 부분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가 균형해서 한 8년 동안 지켜봤는데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 농가는. 물론 어제 두 농가 다 그렇습니다만, 어떤 농가에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또 저희도 물론 이제 정신 없을 때 있고 그러는데, 농장 주변에 농약병, 술병 막 널브러져 있고, 농장 저 주변에 그냥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고, 여기에 뭐 있고 저기에 뭐 있고 막 정신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구나. 어떤 사람은 깔끔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깔끔치 못하게 널브러진 상태도 그냥 방치하고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인체는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관리가 돼야지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조금 멀리 이렇게 또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요양원에 보냈어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셨네. 근데 사실 요양원이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요양원에
입원을 하고 나면은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요양원을 들어가게 돼요. 걔 입수하면은 나오지 못하거든요. 가족 동의가 없으면은. 그래서 건강한 것 중에서도 가장 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치매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건 또 좀 젊으셨건 뭐 요양원에 가고 보게 되면은 참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가족 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치매가 걸렸다 해서 항상 정신이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가면 사람 보면 울고 힘이 없어서 예전에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리에 빠져 있거나 기운을 완전히 내려놓은 분들이 요양원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한 분이 뭐 요양원 가겠어요. 그렇지만 가족 간에도 의미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뭐 사람이 저렇게 되면 무조건 요양원에 가야 되나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봄비가 내리는 날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역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이제는 새로운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던 일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일들로 정리를 이렇게 쭉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스타일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1년생 농산물과 단연생 농산물 그리고 뭐 과일처럼 오랫동안 한번 심어 놓으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본다면 각기 나름대로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또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심어 놓고 그냥 놔두면은 어떤 농작물이든지 과수든지 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수확을 거둘 게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늙어가는 만큼 일도 정리 정돈을 하면서 해야지 예전에 했던 일 스타일대로 그대로 하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고 농장 관리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두 농가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 두 농가는 큰 그 농경지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비교적 깔끔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농사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와서는 상의하는 것보다는 여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하나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바짝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한 시스템을 이제 작동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적용해 보니까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원격으로 제어를 하고 또 이 조명이라든지 유해조수 쫓는 거라든지 농수 관리라든지 방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와이파이도 얼마든지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꿔 가고 있고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많이 줄여보자.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던 일을 거의 이제 접었어요. 하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생산 활동으로 이어가는 것보다는, 농장 관리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듬는 일, 그리고 이제 잡초 관리라든지, 뭐, 기타 이제 산나물 재배에 관한 것들, 그리고 유통에 대한 거, 이런 것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다듬어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소득은 높아지고 일은 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는 농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업농인 경우 4, 50년 농사를 꾸준히 하셔도 발전성이 없었다는 것은, 젊었을 때 생각대로 계속 농사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경작 면적은 같지만 운영하는 시스템이 너무 힘들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지고 짜증만 나고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이 보면은 낮아져요, 갈수록. 오늘은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또 올려놓은 걸 봤는데 평당 농사를 졌을 때 10,000원의 소득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게. 10,000평을 농사를 지인다 그러면 할 수도 없겠지만, 실제 자기 땅을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농사를 쳐보면 농정리, 또 관리, 또 기계, 또 이 작목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렵다는 게 힘든 것도 어렵다고 표현을 하겠지만은 한 만큼의 소득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 3천 평 농사만 해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실제 100평을 운영을 했을 때 10,000원이면은 1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0평 농사 지면은 실제 그냥 얻는 것이 100만 원이라면 평당 10,000원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비라든지 인건비 정리해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정말 이 소득 대비해서 직업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귀농을 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원래 그 농사를 했던 분들은 그냥 있는 대로 되건 말건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새로운 가구로 해서 귀농을 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좀 생각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대충 귀농해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저번 공부를 하고 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직업들도 물론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이 농업이라는 것은 경쟁력을 찾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종전에 했던 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따라다니기를 하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거꾸로 가거나 앞서가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경영이라든지 소득 면에서 다른 분들과 경쟁을 해서 위에 올라갈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영상을 조금 길게 찍게 되는 이유는 어차피 비가 오는 날에는 뭐를 못 하잖아요.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해요. 그럴 때는 안 해야 돼요. 하고 싶었던 일을 못 하는 상황인데도 하게 되면 감기 걸리잖아요. 비 맞고 이제 막 작업을 하다 보면 감기 걸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 소모도 비가 안 올 때에는 즐거운 기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일기가 좋지 않을 때 작업하면 효율도 확 떨어지고 별로 기분도 내키지도 않고 또 한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로 여러분들께서 농사를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신다면 즐거울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면 했던 일을 좀 줄여서 편안하게 또 가능한 일을 해보자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잡스러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